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20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엑셀 암호가 있죠. 그 암호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엑셀 파일을 먼저 불러오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입력하시오. 그냥 요 데이터 입력만 해주면 돼요. 요게 이제 배점이 5점이고요. 지금 A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요 내용은, 요 제목은 이제 써져 있고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F의 9번 셀까지 우리가 요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영문이 나왔을 때 대소문자 구분 정확하게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타 안 나게 조심하고요. 숫자 같은 거 오타 안 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거라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지시사항 처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 영역은 그랬어요. 그러면 A 1번부터 시작해서 H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셀 스타일을 제목 1번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H 1번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서 여러 셀을 이제 한 칸으로 병합시키고 가운데 맞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을 제목 1로 지정하라고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 눌러서 크게 펼친 다음에 우리가 제목 1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B의 4번부터 B의 15번 영역은 그리고 났어요. B 4번부터 시작해서 B 15번이다. 그러면 이 주식량이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쉼표 스타일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 먼저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쉼표 스타일 요거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15번 영역은 그러고 났어요. C의 4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의 15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해요.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갖다 붙이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고 요 글자까지 갖다 붙이래요. 그때 이제 표시에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들어있으면 천 단위마다 컴마 붙이고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까지 붙여라.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 0일 때도 0원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15번 이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 셀 서식 들어가야죠. 셀 서식 들어갈 때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단축키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 형식하고 뜨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사용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G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G표준이라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이는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고 그렇게 출력이 돼야죠. 해서 그때 이제 샵 컴마 샵샵 제로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 붙이라 그랬으니까 원이라는 글자는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금액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다 붙었고 숫자 뒤에 지금처럼 원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G의 8번 셀에 그랬습니다. G의 8번이다. 그럼 G의 8번 셀이 지금 요 금액이 우리 G의 8번 셀에 들어있죠. 이 G의 8번 셀은 최고 수익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메모를 삽입하고 나서 자동 크기로 그렇게 지정해주고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메모를 먼저 삽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G에 8번 셀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메모 삽입이라고 해서 메모 삽입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여기 써져 있는 글자는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최고 한 칸 띄고 수익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런 거 이제 글자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요?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내 것도 똑같이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 이렇게 해놓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가 들어간 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제 빨간색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메모를 삽입하고 나서 뭐 하래요? 자동 크기로 지정하래요. 지금은 우리가 메모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글씨는 이렇게 한 줄만 써져 있지만 메모 요 칸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자동 크기로 그렇게 지정해 주래요. 그때 이제 요 글씨 쓴 칸 선택해야 되니까 얘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메모 편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 셀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메모가 표시가 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메모 요 칸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메모 편집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가 들어있는 곳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글꼴이란 탭 요거 하나밖에 안 뜨거든요. 커서가 깜빡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테두리를 찍어줘야 돼요. 해서 메모가 들어있는 요 칸 있죠? 칸 테두리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이요. 메모 서식 들어가게 되면 아까는 우리 글꼴이한 탭만 있었는데 지금 커서가 안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메모 서식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탭들이 쭉 나타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자동 크기 요거 이제 지정할 때는 맞춤이란 탭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 맞춤에 보게 되면 여기 자동 크기 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내가 쓴 그 글씨에 맞게 크기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가 마우스 셀 포인트를 다른 곳에 갖다 놓게 되면 메모가 표시가 안 됩니다. 해서 G에 8번 셀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거 요거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죠. 그럼 내가 셀 포인터가 어디든 간에 이렇게 이제 메모가 계속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메모가 들어갔는데 요 비고 칸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잘려서 보이죠? 얘 때문에 잘려 보이니까 요거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뺄게요. 오른쪽으로 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우리 메모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H15번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A의 3번이다 그럼 종목명이 써져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H의 15번이다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테두리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것만 선택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본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작업 3번으로 일단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작업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A 4번부터 시작해서 H 1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요 첫 번째 특산물 명부터 시작해서 H의 18번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범위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서 구분이 농산물이면서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죠. 구분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고 총 판매량에도 조건이 들어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구분하고 총 판매량 중간에 보게 되면 농산물이면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때 이제 무슨 함수 사용해라? and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새로운 규칙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만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구분하고 우리 총 판매량 이 두 곳에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a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구분이 농산물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야 되겠죠. 해서 구분해서 우리 C의 4번 첫 번째 셀 이제 찍어주면 되죠. 찍어주고 이 구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농산물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이다. 그거요. 해서 총 판매량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15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둘 다 조건 다 썼으니까 end 가로만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요 e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4번에 들어있는 게 농산물이랑 똑같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H4번 셀에 들어있는 게 1500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셀 주소 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F4번 땅 두 번 눌러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서식만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서식 버튼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꼴 이제 바꿀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글꼴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글꼴은 표준색 빨간색이다.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해서 글꼴 스타일 굵게 하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이제 조건도 썼고 서식도 지정했으니까 또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서식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값 나온 거 보면 여기는 농산물인데 안 바뀌었어요. 왜? 총 판매량이 1500개 이상이 아니니까 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농산물인데 1500개 이상이 아니니까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농산물이 있는데 1500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이 변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산물 중에서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인 것들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죠. 자, 이때 이제 3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이렇게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여기 and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and라는 함수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때 이제 얘가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중간에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바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셀 주소에다가 열 번호에만 달러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 이번 회차에 나온 게 이 기본 작업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나오던 그 형태대로 쭉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문제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